유난 면담 이후에 각각의 행보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 친한계 22명 만났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은 부산 범어사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부터 보면 대통령이 여기 여러 힘든 상황이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돌 맞으면 죽어요. 왜 돌을 맞으시려고 해요? 힘든 상황인 거 아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힘든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맞지. 그래, 뭐 힘든 상황이니까 업보로 생각하겠다. 업보가 뭐예요? 죗값을 치르겠다는 거잖아요. 왜 그러시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민심이 원하는 대로 국민들이 요구하고 언론이 잘못을 지적하는 거를 고치면 돼요. 근데 못 고치겠다는 거잖아요. 뭘 못 고쳐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들 해결하지 않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입장대로 우리 김건희 여사 뭘 잘못했는데 왜 뭐라 그래? 이런 식의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이렇게 계속 행동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민심에 맞서면 죄송합니다. 목이 메이셨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얘기하니까 갑자기 목이 메이네. 여사도 아프고 누워있다.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세요. 감사합니다. 민심에 맞서면 진짜 죽어요. 민심이 흘러가는 대로 민심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정치적인 행동 결단 메시지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이라도 좀 바꾸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조간신문 한겨레에서 제목을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 쇄신 귀막은 윤 대통령 이렇게 냈던데 예. 그러니까 나는 바뀌지 않겠다는 그렇죠. 뜻을 재차 밝힌 거고 맞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사실은 나는 옳은 길을 간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지만 민심은 그게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게 옳은 길이라도 가는 방법이 틀렸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대통령이 이 입장을 고수를 한다면 이 간극은 앞으로도 줄여진다는 그런 희망을 좀 갖기가 힘든 대목이지 않나 싶은데요. 전 애초부터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이제 여기 두 개가 중요한 문장인데요. 뭐냐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문제는 대통령이 좌고우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심사숙고를 아예 안 해요. 그냥 모든 사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툭툭 해요. 그리고 그냥 가겠다. 지금 가겠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 대통령은 평생 그래왔어요. 그냥 심사숙고 좌고우면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하다는 얘기도 되지만 혹시 뭐가 있을까 신중한 면도 되거든요.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손쉽게 정치에 뛰어든 뒤에 가장 빨리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성공 방정식을 너무 믿어요. 예를 들어서 골목대장 할 때는 이렇게 해도 돼요. 저는 대통령의 스타일이 좌충우돌 우당탕탕이라고 보는데 골목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놀면 다른 집 엄마가 보고 저 집 누지바예요. 되게 씩씩한데요. 그러고 맙니다. 대통령의 길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지위와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그럼요. 생각을 바꿔야 한다. 본인이 우당탕탕 할 때 탕탕에 국정 시스템이 하나씩 무너져요. 엄청 큰 자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식을 대통령님이 너무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길을 바꾼 적은 평생 한 번도 없어서 화해와 설득의 단계는 불가능하고 세력 싸움 어떻게 보면 헤게모니를 쥐고 가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은 구체적으로는 특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제한을 둬야 돼요. 그거는 옳은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고 특히 대통령에 가까운 분들 이런 분들을 잘못하고서는 법적으로 공정하게 처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법적으로 절차대로 할 수 있는 거는 특검밖에 한 적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그런가 하면 돌을 요것도 죄송합니다. 돌 내가 돌 맞아도 가겠다. 돌 던지면 맞고 가겠다. 오늘 아침에 김용남 의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돌을 못 던지게 하잖아요. 누가 돌 팔매하려고 폰만 잡아도 입틀막 맞고 저런 반국가 세력 어떻게 돌을 던집니까? 그리고 뭐 방어막 완전히 철통 같은 검찰 방어막을 치고 있고 그러면서 돌 맞아도 돌을 못 던져요.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행보도 보면요. 어제 친한계 22명을 만났는데 여기서 한 대표는 사안이 엄중하다. 힘을 합쳐서 잘 극복해 나가자라고 당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전날 저녁에 이제 대통령이
한 대표가 헤어지자마자 추경호 원내대표 불렀잖아요. 거기에 맞대응적인 성격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수장님? 한동훈 대표의 앞으로 행보는 두 가지 단어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결별, 또 하나는 결속. 결별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함께 갈 수 없다. 나 질렸다. 나 저 정도까지 생각하는지는 몰랐다. 이제 설득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 내가 정치적으로 홀로 서야 되겠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할 것은 없다. 결별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 것이고 그것을 어떠한 형식으로 발현할 것이냐. 친한계 의원들을 결속시키면서 나 혼자 아니에요. 나 고립되고 왕따당한 그러한 당대표 아닙니다. 나에게는 20명의 친한계 의원들이 있어요. 그 의원들이 나랑 뜻을 같이 해주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가의 보도처럼 활용을 하고 있는 제2요구권, 법률안 거부권 다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민주당안이 위헌적인 그러한 법률이지만 다른 형태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상정이 되면은 우리가 찬성할 수도 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는 빨리 정리하고 가는 것이 맞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내의 친한계 의원들을 결속시키는데 그리고 확장을 하는데 많은 힘을 쏟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참석했던 사람이 사실은 지금 전화를 해서 급박하게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2명이 모인 거지 사실은 30명도 넘는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새가 많다. 이 얘기를 애둘러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결속을 보여주는 게 대통령에게 결별을 던질 수 있는 정도의 파워가 되나요? 충분히 되죠. 그러니까 8표만 있으면 특검의 재의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예비군까지 해서 30여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30여 명. 저는 필요한 10명 정도는 충분히 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결별, 결속, 결자로 가시는 건가요? 네. 결혼을 잘못했어요. 결혼을 잘못했어요. 왜 그래요? 대통령까지 되셨잖아요. 결혼 잘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좀 위험했나요? 위험한데 센스 있으셨어요. 네. 결혼 잘하셔가지고. 아니 여사 문제 가지고 계속 지금 이렇게 국정이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또 검찰총장도 잘못했지. 되고 대통령도 됐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멋있는 말뿐이었어요. 추상적 메시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가겠다. 민심을 따르겠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 정치란 건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것이다. 추상적이에요. 구체적 액션을 물으면 자 그럼 특검법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 여론조사를 얘기하기 전에 옳고 그름의 문제로 봐서도 잘못이 있는데 검찰이 안 해요. 그럼 특검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거는 민주당이 뻔히 거부권 될 거 알고 습관적으로 내놓는 것이다. 구체적 메시지는 늘 달랐거든요. 저는 그게 정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다면 윤 대통령과의 결별을 위한 그냥 통과 의례 정도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그 21일 회동으로 그 통과 의뢰할 건 다 했다. 이제는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갖춰준 거다. 그렇죠. 일단 왜냐하면 또 하나의 실질적인 것도 여당 대표로서 배신자 프레임이 보수에는 상당히 있다라는 프레임이 있어요. 네. 거기에 휩싸이지 않게 나름 난 최선을 다했어.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마지막 종지부가 21일 회동이라고 보고 그래서 21일에 모욕을 당했지만 사실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과 결별하기 위한 하나의 순환의 서사를 만들어준 장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집을 나가게 되는 이제 집을 나가는데 그게 용인받는 장면이 되는 거죠. 수모를 당하고. 한 대표가 큰 지금 시나리오를 다 갖고 있는데 오히려 가는 길에 대통령의 저런 완고한 입장이 오히려 더 이렇게 잘 갈 수 있게끔 부채질 해준 거다? 저는 어제 한 방송인데 과도한 상상력을 한다면 오히려 대통령의 그런 모욕 주기를 한동훈 대표가 유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근데 들어보면은 너무 모욕을 당해서 한동훈 대표가 정말 밤에 엄청나게 극도로 화가 나고 또 의기소침해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그걸 유발한 것까지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고 어쨌든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홀로서기 마이웨이를 가기 위한 스토리 배경은 다 완성이 됐다. 오히려 모욕 주기를 통해서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여기서 만약 한동훈 대표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그냥 그저 그런 정치인이지 보수의 예를 들어서 미래의 권력, 잠재적 대선 주자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뭔가 이제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 김건희 특검법
이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모였을 때 친한계 모임에서 조경태 의원이 끝나고 나서 나와서 이탈표 가능성에 대한 얘기, 특검법 재표결 뭐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한동훈 대표는 확대 당직자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하고 다음 달 이재명 대표 선고 전에 김 여사 관련 국민 요구 해소해야 한다. 다시 한번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대표가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소장님도? 그렇게 봐야죠. 이제 칼을 빼들었잖아요.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대통령은. 그럼 자기 갈 길을 가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왔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리를 해야 국민의힘과 보수 우파와 본인이 정치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라고 결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세게 얘기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네.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 원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보다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워요. 싫은데요? 안 할래는데요? 적임자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추 대표 그만둬! 뭐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과 분열보다 오히려 보수파를 더 위험스럽게 만드는 것은 한동훈, 추경호 원내대표 간의 갈등과 불일치가 훨씬 더 위험 수위를 높일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러한 인식은 맞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선거 전에 네. 김 여사 관련된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은 정확해요. 그 전에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계속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어떠한 사법적인 리스크, 법률적인, 도덕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이 김건희 여사는 이렇게 같이 삿대질하면은 희석되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적절한 시점에 옳은 말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재명 대표 말씀을 하셔서 오늘 이재명 대표는 유난 면담이 안타깝다. 뒷골목 패싸움 같다는 얘기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 대표가 별도의 김 여사 특검법을 내놓기만 하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럼 과연 김건희 특검법을 한동훈 표로 발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한 대표가. 발의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22명이 모였고 본인들 얘기에 의하면은 30명이 넘는다. 친한계 의원들이. 그러면 뭐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의원도 있고 뭐 10명만 찬성하면 되는 거니까 별 어려움이 없어 보여요. 그렇게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면 국민들은 실망할 겁니다. 에이 또 저번처럼 뭐 최상병 특검 법안처럼 말만 하고 지금 많은구나. 에이 역시 김건희 여사가 세네. 바로 또 그냥 폴더 인사 고개 숙이네. 말만 하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도자감이 아니야. 차기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없어. 이런 식으로까지 국민들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특검 법안 같은 경우에는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 네. 민주당 법안은 반헌법적이라고 이미 규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을 찬성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특검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대표가 특검법을 직접 뭐 의원은 아니지만 이른바 친한동훈계에서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한 대표가 약간은 리스크하지만 큰 리더십을 가져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 대선 주자로서 배포가 있는 대통령과 맞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제 생각으로는 일단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다만 민주당이 현재 13개 의혹에 대해서 나온 특검법을 발의가 돼 있는데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저도 계속 이건 협의해서 몇 개로 압축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천 관련은 의혹이 많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건 찬성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당사 압수수색이나 공천 관련 서류들이 국민의힘 다 압색을 받을 수가 있어서 찬성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한 걸음씩 간다는 생각으로 몇 개 좀 빼고 도이치모터스와 몇 개 그다음에 여사의 뭐 국정농단 관련된 것들 이런 건 서너 개만 의혹해서 가면 이거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봐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협의해서 발의를 하고 친한동훈계에서 여기에 가결에 찬성에 들어가는. 그럼 협의하는 실무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그때 비시국인가요? 비시국이 몇 개 일종의 그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서 탄핵에 찬성하는 파들이 힘을 내서 하나의 조직으로 힘을 냈었는데 저는 친한동훈계에서 그렇게까지 가기는 쉽지 않고 그냥 내부적으로 물밑으로 의견을 모아서 누군가 물밑에 창구가 돼서 협의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원래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반대만 하지 말고 여당 표로
특검안을 내봐라. 그래야지 뭐 얘기가 진도가 나가지 않겠냐 그랬었는데 지금 어쨌든 적극적으로 지금 메시지를 내고 한동훈 갖고 오면 우리 협의 가능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이 유난 갈등의 국면 이 타이밍을 좀 극대화하고 그리고 최대한 활용하겠다. 이런 지금 심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도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 예전부터 최상병 특검법도 한동훈 대표가 직접 한동훈 계에서 발의하기 쉽지 않을 테니 민주당이 협의해서 내주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라. 네. 물론 나중에 민주당이 그렇게 갔는데 한동훈 대표가 안 했죠.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에서 좀 몰고 가는 건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보수의 유력 대선 주자니 한동훈 대표를 좀 압박하는 모양새도 길게 보고 필요한 것 같아요. 당신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으면 당신이 내. 이제 이런 스탠스가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특검이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한 대표 측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한동훈 대표 보고 내라고 그러면 못 낼 가능성이 전 좀 높다고 봐요. 그러면 배신자 프레임이 워낙 강하게 걸리니까 그래서 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배신자 프레임을 안 걸릴 가능성이 전 있어 보여요. 네. 왜냐하면 이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 우파 지지자들 그리고 보수 우파 언론에서도 김건희 여사 문제만큼은 좀 정리해라. 그게 윤석열 대통령 당신을 위한 거다. 이러한 지금 많은 분위기와 여론조사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직접 이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문제 제기를 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의 정치적인 성과로 본인은 인식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과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국민들이 원하잖아요. 지금 장성철 소장님 말씀이 중요한 게 진짜 보수 우파인 장 소장님이 배신자 아니니까 걱정 말고 내라. 이 프레임을 앞으로 계속 가면 될 것 같아요. 저 찬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권 내부에서 이게 뭐 배신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 부분은 사실은 지금 뭐 야당 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국면이 흘러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 특검을 넘어서 탄핵까지 가고 지금 정권이 몰락하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그 부분에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큰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가세한 의원들이 결국 배신자가 되는 것 아니냐. 큰 보수 전체를 보면 이제 이런 시각들 때문에 그런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정민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광범위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김건희 여사의 문제 이 리스크를 다음번 대선 때까지 지금처럼 질질질질 끌고 가면 우리는 다음번 대선 몇 달 앞두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빵 터지게 되면 우리는 그냥 맨손으로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빨리 지금 2년 6개월 권력이 남았을 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나머지 2년 동안 여권을 분열시키지 말고 수습하고 국정운영 제대로 하게 되면 국민들께 다시 한번 우리 당 후보를 찍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지. 이렇게 김건희 여사 문제 가지고 질질 끌면은 우린 기회조차 없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라는 분위기가 훨씬 더 세니까 보수파 진영에서도 김건희 여사 문제 있어 특검해야 돼라는 여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대표는 그런 민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지금 행보를 해도 된다. 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로 예상이 되는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회동에서 특검법을 합의할 점을 찾아라. 그게 옳은 길이니까. 이른바 물론 동아일보는 정권에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좀 날카롭게 비판을 많이 해왔지만 어쨌든 보수 언론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특검법 해라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 이틀이 지났는데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난 지 그 뒤에 그때 장소 뭐 시간 뭐 각각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서로 다른 엇갈린 시각들로 입장을 계속 내고 있어서 그런 부분 얘기를 좀 해보면 한 대표 측이 면담 장소에 원탁 테이블 요청했었다. 네. 그런데 대통령실이 거절했고 뭐 그런 요구는 듣도 보도 못했다. 뭐 이렇게 입장을 표했다고 전해졌잖아요. 근데 한 대표 측에서는 이번 면담 구도가 전형적인 검사실 구도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고 그 좌석 배치도 마치 한동훈 대표가 변호인과 그렇게 출석한 피의자의 어떤 그런 모습을 연출한 거 아니냐 이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는데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하고는 원탁 테이블에 앉았었잖아요. 원형 테이블에서 하는 게 맞죠. 근데 이런 식의
원탁 테이블이 아닌 곳에서 그냥 직사각형 테이블이잖아요. 그것도 정진석 비서실장은 한동훈 대표의 비서실장이 아닌데 한동훈 대표 옆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구도와 상황과 형식을 취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냥 간명해요. 한동훈, 나는 너를 당대표로 인정하지 않아. 나는 너를 국민의힘 소속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아. 그냥 할 말 있으면 하고 제로콜라 마시고 가. 나는 네 얘기 들을 생각 전혀 없어. 나는 좀 이따 중진 의원들과 만찬할 거야. 너랑은 밥 먹기도 싫어. 이거예요.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당 당대표를. 그러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러한 메시지와 사진을 낸 거지 철저하게 의도되고 계획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면담 이후에 한 대표가 측근들에게 용사는 지금 말을 각색을 할 때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제안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를 말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어떤 부분이 의미가 잘못됐는지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각색이라고 하면 대통령실을 향해서 침을 뱉는 거다. 이렇게 불쾌감을 드러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 노라고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왜 계속 언론 플레이 하냐. 이렇게도 들리던데요.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 말이 좀 맞다고 보는 게 처음에 대통령실 사실상의 입장이죠. 어땠냐라고 했을 때 대통령실 관계자 멘트로 나온 얘기가 헌정유린에 맞서서 힘을 합쳐서 뭐 나가기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동의했나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네. 국민의힘 관계자가 한 대표는 헌정 중단의 위기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민심을 받아들이고 지금 김 여사 문제 등을 확실하게 해결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말한 건데 이걸 마치 한 대표가 용산과 여사 문제를 공동으로 막겠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대통령이 알리니 대통령실에서 나오니 황당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게 공통된 처음에 헌정 유린을 막겠다가 공통된 입장이라면 대통령은 특검법이 헌정 유린이라고 보는 거고 한동훈 대표는 여사의 문제가 헌정 유린이라고 보고 구체적인 건 서로 다르게 생각한 뒤에 그냥 그렇게 하쇼. 뭐 요 정도로 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헌정 유린을 내가 같이 막겠다고 한 게 아니라 계속 이러면 헌정 중단 위기가 가니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다. 그 부분을 이제 각색이라고 왜 그렇게 얘기했냐라고 항의한 것 같은데 그거는 저도 처음에 대통령실 입장 내놓을 때 잘 납득이 안 갔어요. 저는 대통령실에서 각색한 게 맞다고 봅니다. 오늘 중앙일보 보던데요. 김건희 여사가 거의 누워만 있다. 많이 힘들어한다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말을 했더라고요. 언론에 이 얘기를 노출하는 저희는 뭐라고 보세요? 불쌍해요. 통정 좀 해주세요. 이거죠. 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 억울하게 지금 당하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참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부적절해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 부인의 건강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또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은 그냥 아프니까 봐줘요. 의혹 제기하지 말아요. 문제 제기도 하지 말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얘기들 다 없던 걸로 해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이것도 그냥 제기하지 말아요. 검찰에서 무혐의 내렸으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냥 입 다물고 있어요. 공천 개입 의혹은요. 그럼 다른 부적절한 여러 가지 일들은요. 그냥 다 가만히 있어요. 왜? 여사가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문제 제기하지 말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분들이 해야 될 얘기들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저희들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도 받고 처분 받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대한민국의 공적인 사법 시스템의 하나의 일환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겠다라는 것은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봐달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국민들은 말씀을 하는 거죠. 못 봐주겠어. 제대로 다른 혐의자, 피의자, 여러 의혹을 가진 당사자로서 그냥 제대로 사실관계를 밝히고 처벌받았으면 좋겠어. 그게 국민적 의견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의 해명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아파서 누워있으면 쌍화탕 하나 보내드리면 되고요. 예, 그리고 저는 저런 얘기를 전한 대통령실 관계자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조시대인가 중전마마가 아파서 누워있으니 탕약을 일체 중전마마에 대한 헛소리를 하지 마시고 뭐 요런 얘기인가. 지금 여사에 대한 민심은 제가 볼 때 보수 쪽에서도 엄청나게 안 좋아요. 아까 장 소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 아파서 누워있으니 동정심을 유발하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 뭔가 지지층 일부가 결집할 거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는 대통령실 참모부터 문제다. 이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모른다. 지금 우리가 여사 문제 이렇게 떠들 때가 사실은 아닙니다. 의료 대란 문제 더 심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반도 안보 위기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외국에서는 1950년 이후에 가장 전쟁 발발 위험이 높다고 해요. 사실 이런 게 있으면 주가도 떨어집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굳이 여기에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당면 해결해야 될 자영업 문제도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지금 여사가 아파서 누워있네 마네 지금 요 얘기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여사 문제는 원칙대로는 간단히 빨리 처분했으면 끝나는 일이에요. 대통령이 더 신경 써야 될 그리고 여당 대표도 더 신경 써야 될 국정의 현안이 엄청나게 많은 지금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사 아픈 거를 들어야 되는지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인적 쇄신 한 대표가 요구를 하면서 아예 직접적으로 실명을 거론했다고 알려졌잖아요. 네. 강훈, 김호진 전 대통령실 네. 비서관. 지금 이 두 인물이 공공기관 사장 내정설이 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내가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 잘 정리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뭔지 적어서 보여주면 그걸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안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쇄신 안 하겠다는 의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요.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건 있었어요. 김여사 라인은 존재하는구나. 김여사 라인이 어디 있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동훈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게 아니라 그래. 일단은 인정하고 보는 거잖아요. 있다. 뭐가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어? 얘기해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라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강훈 씨는 법조 전문 기자입니다. 이분이 관광에 어떠한 특별한 전문성이 있지도 않은 것 같고요. 아 서초동을 관광지로 만들려나 보다. 아 별로 안 좋은 한국 애들이 관광공사 사장 내정설이 있어서. 예. 김호진 사장 내정자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어요. 관저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공공기관장으로 하려고 하는지. 강기훈 씨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했잖아요. 문제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안 잘라요. 이기정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양정철, 박영선 비서실장, 국무총리 현직 비서실장이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라고 얘기한 그 사람이잖아요. 비서실장의 말을 거역한 사람인데 그대로 두고 있어요. 힘이 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현재 비서실장도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대꾸를 못할 거예요. 이런 거 다 잘못된 상황들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적어서 내라고 하니까 한 대표가 네. 구체적으로 적어서 이렇게 내면 네. 어떤 대답이 나올지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뭐가 문제인데? 이러겠죠. 그게 뭐가 문제인데? 그게 왜 문제라고 생각해? 그러겠죠. 징계했잖아. 정직 2개월. 음주운전한 거 2개월 했잖아. 뭐가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나올 게 뻔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이 사람들을 정리할 생각이 없어. 내 사람이야. 그냥 나 함께 갈 거야.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약간 대통령이 외골수인데 저는 어떤 장면이 대자뷰가 됐냐면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 불었을 때 대통령이 딱 그랬어요. 책임이란 게 말이야. 딱딱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이게 나와야 책임을 지는 거지. 한 분도 그냥 막 책임지는 거야. 약간 화를 내면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장면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아주 명백한 정말 범죄가 나오지 않는 한 이게 뭐 잘못이야 라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대통령이 볼 때 이들이 잘못한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대통령 면전에서 멀쩡히 지나간 사람을 갑자기 주먹으로 때리거나 그럼 폭행이 되겠죠. 그런 게 나오지 않는 한 대통령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면이 강해서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검사의 시각과 예. 정치인의 시각과 이 사이에 전환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더 근본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시고 더 근본적으로는 평생을 그냥 자신감으로 좌충우돌 우당탕탕 더 큰 건 심사숙고를 하지 않고 살아온 일관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은 저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큰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한도 막강해서. 근데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유니폼을 안 갈아입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최고의 야구 선수였는데 수영 종목으로 전환했거든요. 야구복을 입고 수영하고 있는 것 같다. 검사복 입고 정치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위와 위치와 역할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맥락의 얘기를 진보 성향의 언론뿐만 아니라 보수 성향의 언론들도 많이 하죠. 시종일관 얘기를 네. 하고 있잖아요. 좀 시각을 바꾸셔야 되고 지금 지위가 바뀌셨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런데 그거가 안 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막혀 있는 게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그냥 결론적으로 모든 게 다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적인 시스템이 무너져 버렸다. 뭐 때문에? 김건희 여사 때문에. 국가 권익위, 인권위 이것도 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를 해석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이상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잘못돼 가는 게 김건희 여사 때문 아니냐. 국토부에서 전임 장관이 나와서 양평고속도로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노선 변경했는데 뭐가 문제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김건희 여사 가족들의 땅이 있잖아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김건희 여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유남 면담 이후에 대통령이 추경호 원내대표 불러서 만났을 때 원내대표가 용산에 가기 전에 중진 의원들에게 의견을 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중진 의원이 주변과의 소통을 정리하기 위해서 여사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거잖아요.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는 것. 그래서 이런 조언을 했다고 또 전달한 것은 뭐 어떻게 봐야 되나. 수준이 이런 거예요. 현재 김건희 여사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고 보수파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고 있는데 고작 내놓은 당면한 해결책이 여사 폰 바꿔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냥 관점이 중심 주어가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과 여사 입장에서 사태 해결을 하기 위한 방식을 내놓는 건데 김건희 여사 휴대폰을 국민 통화하는 분들이 어떻게 알겠냐고요. 김건희 여사가 전화해서 하는 거잖아요. 폰 바꿔도 또 전화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결책은 안 된다. 저분이 아마 내 생각에 참 참신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더 무게를 두는 거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물어보는데 본인도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폰이나 바꾸시라고 그래. 전화번호 바꾸고 그래. 소통 좀 덜하고 이렇게 자꾸 테레메시지를 보낼 게 문제를 일으켜. 할 말이 없어서 하지 않았나. 근데 이분들도 약간 본인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무기력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분이 참신하게 난 정말 좋은 아이디어 냈어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독창성이 있는 분이고 그냥 상식적으로 해도 그래도 국회의원의 중진이잖아요. 상식적으로 본다면 할 말 없어서 그냥 뭘 물어보는 자꾸 추경호 원내대표도 왜 물어봤겠어요. 본인도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분도 답할 게 없어서 그냥 번호나 바꾸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추정합니다. 오늘 윤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에 홍 시장이 SNS에 하는 짓들이 참 조잡스럽다. 5, 6월 메뚜기도 아닌데 막중한 책임감은 어디 가고 가심만 난무하게 생산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막강 야당 대적이 되겠나. 이렇게 글을 썼던데 이제 한동훈 저격수 홍 시장을 오늘 윤 대통령이 만난다. 이거를 한동훈 고립작전이 본격화한다라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동훈 왕따시키려고 여권 내에서 노력을 많이 윤석열 대통령이 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별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어, 한동훈이 잘못했어 그러면 윤 대통령이 잘못한 것 같아, 김건희 여사 문제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다수가 하거든요. 홍준표 시장은 기본적으로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애라는 표현을 자주 쓰면서 폄하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두 분이 이러한 큰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냥 좀 두 분이 만나가지고 한동훈 걔는 왜 그래? 그러면서 뒷담화하는 수준의 그런 만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광역단체장을 만나는 일환으로 그러니까 전에도 만났었고 대구시장인 홍준표 시장을 만난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하지만 저는 오늘 회동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한동훈 대표가 보수의 대선 주자로 분류되고 있는데 나는 당신을 밀게 라는 확실한 시그널 같은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21일 날 한 대표와 정말 모욕주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회동을 끝내놓고 지난번 대선 경선을 경쟁했던 분이고 다음에도 나오려는 의지를 불태우시는 분을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한다.
이거는 나한테는 홍준표가 있어. 당신 밀게. 물론 이제 오세훈 시장도 그렇게 만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한동훈 고림 작전이라고 보는데 저도 뭐 의도는 알겠지만 의미는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현재 스타일 앞서 일관성 얘기했는데 이렇게 계속 가면 후반으로 갈수록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밀어주는 후보가 보수의 대선 주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지금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대표가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대통령의 인식은 내 임기 아직 2년 반이나 남아있고 뭘 어쩔 건데 약간 이런 입장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유난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유난 갈등이 전면전으로 가는 것인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공멸하지 않겠냐 이런 뭐 여권 측에서는 우려도 있고 또 향후 정국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관심이 있는데 어제 MBC 뉴스 하이킥에 유시민 작가가 출연을 해서 국민의힘 분당 가능성 없다. 유승민 트라우마 때문에 한 대표는 의원 5명도 못 움직이게 될 거다. 그렇게 확언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바른정당 트라우마가 보수파 정치인들에게는 있어요. 나가선 안 되겠구나.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을 기반으로 하는 보수파 진영에서 탈당은 정치적인 사망 선고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도 나 진짜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도저히 나 국민의힘에서 정치 못하겠어. 나 탈당할래. 그러면 이제 혼자 나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선제적인 탈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대통령과 함께 가고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질질 끌게 되면 우리는 지방선거 대선 망해. 그러면 대통령과 결별해야지. 그럼 어떻게? 대통령 당 나가세요. 출당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것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윤핵관들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싫어. 네가 나가. 이제 재출당시켜야 돼. 그러면서 윤핵관들이 당내에서 한동훈 출당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정국은 약간 지금은 좀 섣부르지만 내년에는 더욱더 윤한 갈등이 세지면 서로 탈당해라! 출당시켜라! 이러한 얘기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저도 뭐 새로운 창당을 한다거나 한동훈 대표가 유시민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런 맥락이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봐요. 이미 당권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서 나중에 뭐 일찍 물러날 수도 있고 나중에 또 새로운 당대표가 온다? 지난번 한동훈 대표가 됐던 거를 감안하면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견제를 하는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굳이 있는 집을 놔두고 왜 나갑니까? 집주인이. 그래서 뭐 친한계가 나가자 이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오히려 친윤 보고 너희가 그렇지. 싫으면 나가.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명분도 충분해요. 어차피 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나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나라 정치가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명맥을 이어온 보수당이잖아요. 이 1대1 대립구도에서 빠지면 선거가 이제 총선에서도 1대1 구도가 많이 되기 때문에 불리해져요. 그게 이제 정치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3당이 참으로 어렵다. 이준석 의원이 정말 간신히 됐고 참으로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대선 주자는 절대 어려워요. 그래서 나갈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나갈 생각도 없고.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뭐 이상규 국민의힘 서울 성북을의 당협위원장이 한동훈 대표가 수도권 포기 책임지고 사퇴를 해야 된다. 보궐선거 수도권 대패를 영부인 탓으로 돌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김태흠 지사도 그렇고 뭐 아예 친윤계라고 뭐 뚜렷하지 않더라도 한동훈 대표를 내부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김건희 특검 그 고비를 넘기도 전부터 윤한 갈등 이게 그냥 당 내에서 극대화되면서 아무것도 못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보여지지 않나요? 저런 회오리가 한 번쯤은 벌어져야 국민의힘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을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한동훈 대표 사퇴론이 윤핵관들 몇 명이 중심이 돼서 집단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 저렇게 뭐 당협위원장 1명 또 평론가 1-2명이 얘기하는 한 그렇게 큰 흐름을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가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력을 걸고 강하게 본인의 생각과 의지를 실현시킬 만한 제반적인 환경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규 위원장의 말은 며칠 전에 나온 건데 그냥 한동훈 대표 스타일에는 네 그리고 좋아요나 싫어요 하나 눌러주면 돼요. 신경 쓰지 않을 것 같고 신경 쓸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이죠.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이 향년 89세로 별세를 했습니다. 육선 국회의원이고 이른바 만사형통. 이게 만사가 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만사형통으로 알려졌던 인물인데 정치자금 수수로 구속 수감되기도 했었고요. 이런 거 보면 화무 11호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야의 조문 정치가 이제 이어지겠죠. 가서 이제 서로 좀 여야가 대화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여야의 대화보다 여권 내 내부 분열 상황이 더 커가지고 조문 정치 하실 때 여당 쪽에 계신 분들, 여권에 계신 분들이 좀 모여가지고 우리 이러면 다 죽어, 우리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좀 걱정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뭐 만남의 자리는 21일 날 대통령과 대표가 만났는데 정말 역대급으로 품격이 낮은 자리로 끝났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자리가 없어서 못 만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런 부분이 이제 앞서 말한 뭐 친한동훈계나 아니면 중간에서 어떡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과의 대화가 좀 되는 장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